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호학과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요. 제가 보건교사가 한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교직 이수를 하고, 교직 이수를 하면은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저는 교생 실습을 이제 한 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간호학과 4학년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거기 있는 간호학과를 가는 것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면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간호학과를 가기 원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꿈이 너무 간절하고, 그리고 진지하니까 동아리까지 아예 만들어가지고 같이 어떻게 간호학과를 진학할지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과 다대 1도 있고 1대1도 있고 면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생각보다 제가 성적은 높지 않은데, 근데 다 간호학과는 성적이 다 높아야 된대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듣고 아무래도 그 입시를 오래 전에 했던 거다 보니까 다시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학교를 막 찾아보고 입시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20살 된 후배들한테도 막 물어봐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입시가 진행되는지를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서 그때 조사했던 거를 기반으로, 면담했던 걸 기반으로 다른 분들도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입시를 예전에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이제는 수시를 6개밖에 못 쓴다고 수시 제한이 있더라고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시를 총 23개를 썼어요. 다 4년제 간호학과로만 썼어요. 간호학과 이외에 다른 과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싫었고, 그리고 간호학과에 대한 꿈이 굉장히 뚜렷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게 23개를 어떻게 썼냐면 수시 1차, 수시 2차 해서 수시 1차 13개, 수시 2차 10개를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입시를 알아봤어요. 저 때 당시에는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막 들어서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자체는 입학사정관제를 엄청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입학사정관제를 잘 준비하는 좋은 조건인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입학사정관제가 아예 불가능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면접, 적성검사, 성적, 최저등급 이렇게 수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4개의 대학교를 적성검사를 받고 4개의 대학을 면접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수시 또는 최저등급이 있는 학교로 해가지고 여러 학교 원서를 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신이 대학 환산이라고 해가지고요. 워낙에는 1학년 20%, 2학년 30%, 그 다음에 3학년 50% 이렇게 성적이 짜지잖아요. 근데 학생부 환산은 뭐냐면은 그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등급을 다시 매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적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까지였어요. 내신 성적 자체는. 면접도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면접 연습도 잘 이렇게 시켜줬고, 논술도 적성검사도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논술은 써먹을 일도 없었어요. 논술 전형은 아예 수시에는 있지도 않더라고요. 당연히 내신 관리를 저는 1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들어본 대학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꼭 진학할 거야 이러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은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말에 간호학과를 이제 진지하게 꿈을 꾸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대학이 정말 많았구나를 알았고,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이 지방대 간호학과를 쓰라고 했을 때 머리가 멍하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나 그럴 거면은 차라리 대학 안 갔으면 좋겠다
난 서울권 대학 가고 싶은데 이렇게 했는데 막상 고3 되고 현실에 부딪히니까 아, 간호학과 하면 되겠다 싶어지는 거예요. 지방에 정말 충남, 충북 정말 고3 때 처음 들어보고 아예 처음 접해본 그런 대학까지 다 고루고루 썼어요. 서울권도 쓰고 경기권도 쓰고 지방에 있는 대학도 쓰고. 근데 수시 1차 13개를 그렇게 지방에 있는 충남, 충북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썼는데 수능 전에 결과가 나온 게 10개인가 그랬는데 전원 탈락했어요. 불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그게 큰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나 나름 진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처음 들어본 대학까지 다 떨어져야 되지? 하고 합격 등급 거수 봤거든요. 1.3? 1.5에서 다 잘린 거예요. 학생부 전형은 면접이 없으면.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최저 등급이 없으면요 내신이 수시는 너무 거품이 심해요. 왜냐면 실업계 1.0인 분들도 쓰실 거고 인문계에 있는 1등급 초반인 분들도 쓰실 거고 정말 너무 수많은 고등학교에서 수많은 1등급대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굳이 서울에 뜻이 없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만 노리다 보니까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는 내신이 그냥 1등급 초반에 잘리는 거 힘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적성검사를 막 열심히 준비를 해서 보러 갔어요. 그건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 적성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봤는데 시간 완전 부족하고 이 길은 진짜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성검사 4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내가 괜히 수능 공부나 좀 더 할걸 괜히 적성검사 시간 투자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여러분 그 요즘 이름 좀 들어봤다 싶은 그 병원들 있잖아요. 뭐 서울권의 웬만한 유명한 병원들은 다 적성검사 보고 입사를 해요. 그래서 적성검사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때 공부했던 그런 가물가물한 그런 게 이렇게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이렇게 적성검사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좀 도움이 되긴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하면서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 적성검사는 다 쓰일 겁니다. 그럴 거고 그리고 이제 면접이에요. 저는 문과 출신이에요. 혹시 요즘은 옛날에는 교차 지원이 됐는데 요즘은 안 될까? 해가지고 봤는데 저 때도 교차 지원 안 된다, 뭐 교차 지원 어렵다, 간호학과는 이과생만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 나왔어요. 하지만 수많은 대학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했고 그리고 수많은 대학에서 문과생들이 진학을 했어요. 간호학과는 그렇게 문과가 가기 힘든 문턱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대학도 과목은 과탐을 봐요. 저도 문과생인데 학생부 산출할 때는 과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과가 많을 것 같잖아요. 과탐을 보고 사탐을 안 보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과가 50%였어요. 교차 지원으로. 내가 근래에도 물어봤는데 교차 지원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근데 이게 이과 문과를 가르려는 건지 면접이 문제더라고요. 저는 언어 영역을 참 잘하는 문과생이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갔어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긴장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질문이 나한테 올까?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기전을 설명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제가 지금 간호사랑 근무한 게 있고 하니까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저는 문과생이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것 같고 이런 느낌만 감성만 충만한 문과생이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 저는 네 머리가 빠질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너무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학교여서 종교적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이과를 원하는 학교는 면접에서부터 뭔가 갈리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심정도 들었어요. 아마 그 학교는 이과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했어요. 면접이 다 과탐 관련 질문밖에 없더라고요. 또 한 학교를 면접을 갔어요. 제 면접관분이 2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인생에 뭐 가슴에 새겨놓고 사는 사자성어 같은 게 있나요? 뭐 있다면 그게 왜 자신이 가슴에 새겨놓는 사자성어인지 뭐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어요. 물론 정말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확실히 이런 질문은 하나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예상 질문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용지마입니다. 세용지마의 뜻은 이러이러한데 제가 인생에 살 때 이 사자성어를 떠오르며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당당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던 거 있어요. 과탐 질문만 안 받으면. 근데 정말 그렇게 너무 이과생들만 가르겠다는 신념으로 면접을 본 학교는 문과생이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면접을 본 학교가 있고, 제가 느낀 게 수시는 어차피 내신은 거품이 너무 심해요.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가 그나마 내신 등급 컷이 낮아집니다. 근데 최저 등급을 읽다는 거는 수능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수시 일찍 다 붙어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직 대학기 결정 안 나서 마음도 무겁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 1차에서 다 이렇게 실패를 맛보고 최대한 최저 등급 있는 학교들을 골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 전날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제 수능 시험 받고 수능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온 학교 그 통지를 받고 그 학교를 가게 됩니다. 총 23개 중에서 6개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을 했어요. 특히 지방에 처음 들어본 이름 학교도 제가 다 탈락을 했었습니다.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들 말이죠. 그러면 저는 성적이 높지 않은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신이 뭐 3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하는 분들, 사실상 수시는 거품이 너무 심해요. 만약에 3, 4등급인데 4년제 대학 가고 싶으시다고 생각을 하면은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를 노리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능도 정말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수시 전문대 합격선 보셨나요? 수시 전문대는 정말 거품 심해. 거기도 특히 이름 좀 들어봤다, 역사적 있다 싶은 전문대들 4년제 저리 가라. 정말 등급컷 높습니다. 수능이 있는데 저 진짜 수능은 아니에요. 저 수능 정말 자신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정시는 거품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시가 전문대는 개수 제한이 없잖아요. 차라리 수시 때 수시 모르니까 다른 과도 써볼까? 하고 쓸 수 있겠지만, 간호학과에 이미 그 뜻을 두고 꿈이 있다면 그냥 정시까지 도전해보시는 걸 더 저 추천드려요. 환산해서 4등급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붙는 전문대들이 많거든요. 정말 정시는 생각보다 거품이 확 빠지고 진입이 쉽습니다. 저는 근데 정시가 6등급, 7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은 저는 노력을 하면은 노력한 대가가 그만큼 꼭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등급 그거 노력해서 따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노력한 애들이 있으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리고 4등급, 5등급까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문턱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간호학과 우리나라에 120개인가? 120개 넘는데 그렇게 수많은 대학이 있는데 내 대학 하나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호사는 솔직히 추천드리기 힘들어요. 간호사 진짜 극한 직업이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간호사는 추천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호학과는 나오면은 정말 많은 직업의 선택 폭이 넓고, 그리고 이직이 더 쉽다는 장점과 전문직이라는 특성, 그런 것 때문에 간호학과만큼은 그래도 좀 추천드릴 수도 있거든요. 꿈이 있다면 정시까지 한번 노려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는 입시라는 게 너무 고민이 많을 거라는 거 알고, 저도 마음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마음고생 얼마나 심할지, 그리고 그 불안감은 어떨지, 그리고 성적이 높았던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있는 간호학과를 진학하게 됐을 때 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런 거나 여러 가지 느낌 다 압니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겨나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학 가면은 나 원래는 서울에 뭐 엄청 유명한 어떤 대학 이름 말해서 여기 갈 수 있었는데 그냥 간호학과 생각해서 여기 왔어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왔잖아요, 대학교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지난 일들로 묻는 그런 것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간호학과 되게 갈 수 있을지 많이 불안하시죠? 하지만 간호학과 문턱은 전문대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설된 대학도 엄청 많고 간호사 그 정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요, 제가 간호학과 생활은 어땠는지 그 리얼하게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을 볼게요. 그리고 적성검사에서 대박 칠 수도 있고 뭐 요즘 입학사정관제 점점 늘어났잖아요. 거기서 대박 칠 수 있으니까 뭐라도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학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차피 그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좋은 데 잘 못 들어본 대학 갔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고 이런 거 진짜 아니에요. 그 대학 가서 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서요, 뭐 엄청 유명한 대학에 있는 애들만 뽑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병원 취직하면은 나 어디 대학교 출신이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저도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누가 물어보는 거 옆에서 본 적도 없고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너무 대학 이름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호학과를 꿈꾸신다면 그냥 간호학과 가는 거에 만족하셔도 무방해요. 거기 가서 정말 최선 다해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시고 대외 활동, 재밌는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취업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 최종 목표는 취업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